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호응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선거에 진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느냐 이렇게 착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전륜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 노선에 반기를 든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대놓고 이 날선 반응을 보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전장에 나설 장수입니다. 뒤에서 후방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저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이런 입장을 당이 계속 견제한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당원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이미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우리는 다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분은 없으실 텐데 정말 제대로 된 비전과 그림을 제시해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왜 선거 아직 100일이나 남았는데 자꾸 진다 얘기를 하냐. 지금 전체 다 이긴다고 얘기하는 데가 민주당인데 오히려 그쪽 편들어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좀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5선이나 하셨잖냐. 5번째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또 공관위원장도 판가리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애둘러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선거 전략이 생각하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계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저런 관련해서도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다. 이런 네.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써 반복을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유권자들에게 정책적이나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선거 전략상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전체 지방선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오 시장이 계속 패배주의에 젖은 말보다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는 것. 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기감을 호소하는 건 오세훈 시장 혼자만의 지적이 아니잖아요. 당 내에서도 지금 당의 노선이나 방향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위기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 중에 말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큰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 시장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야 되는 장소예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누가 싸우기도 전부터 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죠.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에 이어서 또 다른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경기지사입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요. 바로 이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금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인재 영입을 한다든지 제대로 싸운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불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래서 당에 도움을 주는 게 당락을 떠나서 멋진 승부로 당에 도움을 주는 게 그동안 당에서 정치를 해왔던 그리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해왔던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한 겁니다. 근데 경기지사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험지나 다름없는데 저 대답은요. 오늘 정치 시그널의 진행자인 우리 이현수 앵커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저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동안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했으니 험지 출마로 은혜를 갚으라는 거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거기다가 경기지사라고 콕 집어서. 사실 뭐 공관위원장도 있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실제 지금 예전에 이름 나왔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한다고 이미 고사를 했고요. 지금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경기지사 인물 후보군 중에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안 한다고 선언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정치 시그널에 나와가지고 꼭 집으니까 상황이 약간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사실은 예전에 유승민 전 대표가 뭐 전략공천 하게 된다면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돌았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도 아무래도 조금 고심이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아, 네. 인식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단식 국면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 때문에 좀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네. 전 의원이 당내 상황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상황은 이제 차츰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 그 미래를 그리는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지는데 유승민 전 의원 정도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본인이 결단만 하고 나서준다면 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인재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 동시에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전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당 내홍도 더 깊어지고 있죠. 이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어제 의원총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상당수 의원들이 쓴소리를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다른 내용 발표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제대로 없어서 불만이 폭주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은 그게 아니다. 뭐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면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 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어제 의총은 당면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사법학의 3법을 밀어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점심시간까지도 계속 미루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말씀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도 뉴스에일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 시간에도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경론이 벌어지나 보다. 뭐 이런 추정하는 멘트를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 2시간 넘는 시간을
당명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발언을 준비했던 다른 의원들이 불만이 많았다. 앞서 들으신 내용처럼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까?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장동혁 대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코멘트를 한 의원들 중에 조은희 의원 같은 분이 친한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면은 어제 의총이 실질적으로 당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의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바꾸지도 않을 당명 80분 떠든 국민의힘. 오죽하면은 중앙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정말 언론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는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게 덧붙이면 그런데 당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만 말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이 도합 19분이나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언제든지 중진들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입니다. 네.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정도 빼면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계신데 네.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가? 나서서 당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 침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공천 관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왜 눈치를 볼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국민들의 의문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보수 내부의 어떤 노선 경쟁이 격화된 다음에 네. 그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고 강물이 붉게 물든 뒤에서야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 한두 개 올리고 다시 공천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는 당도 살릴 수 없고 그 정치인들, 알겠습니다. 개인들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총회는 하나였는데 평가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민찬 대변인 옆에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총회가 열리면요. 의결 안건이나 보고 안건이 가장 먼저 다뤄지는 게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네네. 그 당명 개정 그리고 정강정책 개정 관련한 의견 교환이 1시간 정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1시간 동안에는 행정통합 관련 논의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동안 이 당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을 막았다, 어떤 발언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 뒷부분 1시간이 남기 채 전에 자리를 떠나셨어요. 아하. 의원총회에서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다면 그 후반부까지 기다렸다가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리를 이석한 이후에 발언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부분도 역시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네. 당내 의견을 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을 통합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요. 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들이 나갔다. 그래서 발언을 못한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부 의원들은 또 남아서 발언 시간이 주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꺼냈죠.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전륜 거부 취지 회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여론조사나 이런 거 없이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제가 듣는 또 그리고 제가 보는 제가 파악하는 민심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사례로 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몇몇 의원들께서 분석을 조금 했는데 상당히 왜곡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명확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해석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또다시 이 전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소장파 그리고 전륜을 거부한 지도부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 의원들이 그래도 꽤 계신데 왜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소장파 의원들도 뭐 마땅히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외부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당의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결정을
여론조사 수치를 기반으로 네. 판단하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의아하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그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100만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여론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좀 강성 지지층이 대폭 늘었다. 사실 이번에 그 100만을 돌파한 그 국민의힘의 그 책임당원의 그 구성을 보면 실질적인 그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런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상황이 와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당내에서 절윤을 해라, 뭐 윤호개인가 뭐 끝내라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그 강력한 우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저는 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권 사수를 위해서 지선보다는 당권 사수를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내용이 이렇게 짙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감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얘긴데요. 대구를 시작으로 한 전국 순회 민심 투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전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문어게임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문어게임 버리면 지방선거 패배하십니다.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화이팅! 출마하게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 영남권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염두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승리 전략을 잘 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수 진영 내부 구도가 더 복잡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것입니다. 2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그때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제대로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나아가서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고 천명했다면 보수 내부의 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절연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절연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고 선언한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보수에서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앞으로 저런 행보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을 선거 출마와 당장 연결짓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또 시민들의 호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의 노선 경쟁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